네, 반갑습니다. 윤 대표의 고속TV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시장 설명을 하지 않고요. 내일 제가 지금 방송을 못 합니다.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일 MTN 본사에 가서 일단 뭐 계약 여부를 이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볼일 보고 내려오면 장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한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서 일단 뭐 추가적인 내용은 내일 또 주말에 유튜브로 좀 올려놓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내일 보셔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뭐 시장 뉴스나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뭐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오늘 주가금 들어온 거 보면 금리 인하도 있지만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도 박스권이 좀 많이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 관련했던 테마들이 조금 새롭게 들어오긴 한데, 지금 근 한 4년 동안 봤을 때 정치 테마주들, 대선 테마들 제외하고는 근 정부 정책에 관련했던 섹터 중에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우리 대왕거래 정도인데 대왕거래도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씩 더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내일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급등주 좋아하시거나 단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종목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대2 정도, 그러니까 8대2 정도, 다시 한번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 없고, 뭐 시장에 필요 없고 8대2 정도 쭉 펴겠습니다. 좋아요, 넘어가고,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8대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기관들 섹터 이제 주포 섹터 이렇게 있는데, 주포 종목들이 이런 게 단기 종목들이죠. 단기 종목들은 얼마든지 많이 생깁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이제 주도에 관련된 단기 테마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단기 테마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시장이 조금 이제 밸런스가 좀 잡혀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근사 한 4년 동안은 거의 지금 이제 기관들 쪽에 놀이터가 되다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주포 종목은 잠깐 일순간에 대선 테마 정도까지만 보여주는 거고, 이 대선 테마도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나타난 이재명 정책 관련했던 정부도 수급이 강했죠, 그죠? 그러니까 기관들 섹터도 지금도 기관들 섹터예요. 그러니까 한 8대2 정도, 7대3 정도 이렇게 지금 교류주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주포 종목이 2, 3, 이게 7, 8 정도 돼야 되고 기관이 2, 3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7월달, 4월달부터 시작해서 얼추 4월달부터 이제 10월달까지가 거의 뭐 9대1이에요. 9대1. 9대1 아니면 9.5대 0.5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포 테마는 없었다 보면 되거든요. 종목들도 연속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지수 섹터만 겁나 올린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지수가 4100 선정과 함께 코스닥 지금 950까지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포 종목들도 이게 지금 이제 주가가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섹터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닥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섹터 안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로봇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세력선 로봇, 유진 로봇, 이렌시스, 뭐 규린 로봇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주가 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종목이 먼저 끌고 가고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세력선 테마 종목 보면 이제 로봇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될 건데, 그런 소형주애들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좀 국토부 테마가 조금 붙으면서 뭔가 좀 화수분처럼 주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림목 1차에서 수급이 잘 안 나오고, 아니 이제 눌림목 2차에서 수급이 잘 안 나오고 한번 밀어줬다가 5일선 언저리 타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이거나 N장에서 하는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1년의 예로 다시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런 내추럴 엔터텍도 최근에 바닥권에 들어오는 세력선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 시세를 받고 2차 자리에 하나 단위가 걸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급등했던 애입니다. 캠트로스도 포스트 레시티 관련된 종목인데 안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게 주가가 밀어놓고 들어오는 경우 생기죠. 밀어놓고 들어오는 대표적인 케이스, 최근에 급등했던 애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근에 급등했던 뭐 있지?
그치, 대성산업. 이것도 후발주자긴 한데, 이것도 지금 상한가 때리고 밀어놓고 다시 들어오는데, 이거, 일단 이 종목도 후발주자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게 뭡니까? 건설 관련했던 수급을 인해서 밀어주고 자리를 잡고 슈팅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다? 밀어주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애도 있고 저렇게 들어오는 애도 있지만, 어쨌든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면 한신공룡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상가 나왔던 애들이죠. 이 종목 이전에 이것도 이제 주가를 밀어주고 11선 치고 들어오긴 하나 거래량 없이 치고 들어오죠. 중요한 건 이제 상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차례 밀어주고 조정받고 들어온 건데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그냥 쭉쭉 가면 돼. 다행이긴 하나. 어쨌든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주가가 밀어주고 지금 11선 언저리 때나 종목들이 좀 고가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항공 심하면 30% 뺐다가 주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가 보면 좋은 예로 보면 제넥신 같은 거 얘기해 주거든요. 앞전에 뭐 7월달이나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넥신처럼 이제 시세가 나오고 되면 그냥 쭉 빠져요. 이렇게 급등주에들이 쭉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냥 없어요. 그냥 쭉 빠져요. 그냥 미끄럼타고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요새는 그러지 않죠. 시장에서는 바꿔 치고 들어오고 다시 한번 시세 바꿔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 참 많죠. 지금도 뭐 급등했던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쭉 빠질 수 있는 애들은 이제 금강공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과일하고 경고지정 이런 애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고 일단은 종목들의 음종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시점 이제 날이 그때 그러니까 그러던 거고 최근에 들어서 급등했던 애들은 웬만해서는 다 들어옵니다.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신규 상장 그 다음에 상가 같은 애들 잘 안 맞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유인텍이나 이런 저가주 종목 있죠. 1,000원짜리 이하 정도 하시면 안 돼요. 1,000원짜리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안 하는 거 빼겠습니다. 1,000원짜리 이런 것들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패턴이 맞아도 잘 안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이제 급등주 종목에서는 역시 눌림목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역시 신규 상장 종목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상가 나왔다고 들어갔다 그대로 꼬라봤거든요. 하지 말고 선수들만 좀 하고, 두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애들이 저가주, 동종주 이런 거 절대 들어가면 된다. 저가주, 동전주 1,000원짜리 이하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동전주 이런 거 들어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있잖아요. 관리, 환기 이런 것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급등주 나왔던 애들 중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깨구리 됩니다.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테마 후발 종목들 있잖아요. 테마 후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선발 종목들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따라서 주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테마 후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테마 대장이 금강호시 받으면 부대장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부대장까지 괜찮은데 후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단타로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지금 시세 현저성이 3일선을 달고 가고 급등하는 게 아니라 1차 자리까지 시세를 주고 5일선 인절이나 5일선 아니면 이게 짱대목 만들고 나서 이런 만들고 나서 조정을 받고 11선 밀어넣고 다시 이렇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선 언저리 때나 아니면 이제 11선 언저리 때, 그죠? 그러니까 시장 보고가 11선이나 21선 언저리 때 20일까지 빠지지는 않고 보통 한 11선까지 물량 빼거든요. 11선 언저리 때 타점을 잡고 추가 매수 들어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이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시장을 볼 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개별 테마가 아니에요. 개별 테마 이런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살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래 보면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기관들 종목과 주포 종목인데 이게 좀 힘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포 테마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여기서 고가 노래하는 모습이거든요. 거의 지금 정모들 전체 세트로 보면. 그럼 이제 주포 테마들은 어떠냐? 바닥에서 기지. 바닥에서 막 기다가 이제 종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막 기다가 이제 이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떨어지려고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면 거의 교집합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개별적인 테마 종목들은 이제 막 살아나는 거고, 이제 기관적 섹터들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고가 노래하기 때문에 조금 고가 노래에서 좀 많이 챙겨가는 전략. 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우리 퓨처캠 우리가 줬어요. 퓨처캠 줬는데 오늘도 이게 수익률이 뭐 한 6%, 7%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벡트를 단타로 들어갔어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뭐 이제 보합권 이하로 추천했거든요. 보합권 정도에 추천하고 3,370원이 매도관이에요. 문자를 벌써 보내줬는데 장중에 한번 또 올라왔죠. 3,070원. 아침에 이거 하나 파는데 시간 다 지나갔어요. 27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종목 하나 리딩하는 데만 해도 30분이 지나가요. 팔아야 됩니다 하고 문자도 빨리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침에 샀다가 여기서 샀다가 3,370원 팔아먹는데 이게 한 7, 8% 수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보면 어떠냐. 벡트도 추세 전환 상한가로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내일 5일선 언저리 라인.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눌림목자리에서. 이제 눌림목자리 많이 올릴 겁니다. 뭐 기대하셔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밀어놓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5일선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얘기드렸지만 시장이 아직 개별적인 종목으로 돈이 넘어오지 못해요. 8대2 정도. 지금 한 7.3, 6.5대 뭐 3.5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종목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좋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종목도 이미 일반인들이 손을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로봇,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그 밖에 신규 상장 이런 데 많이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틈새 시장에서 일반적인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긴 한데 이게 지금은 딱 패키지가 묶인 게 지금 이제 국토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 종목들 이런 애들이 붙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다 묶어놔야 돼요. 일단 반포 관련해서 수급 들어왔던 애가 동양고속, 천일고속인데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동양고속도 그렇고 내일 투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거래정지 먹고 한가만 할 수도 있고요. 천일고속 같은 것도 이런 애들 계속 올라간 거죠. 이게 급등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나 최근에 들어 4년 동안 이렇게 급등한 종목 있습니까? 정치 테마지 말고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정치 테마주로 붙어가지고 지금 선거 관련해서 수급 들어왔던 상지건설 이렇게 앞전에 들어오고 난 뒤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테마로 묶여가지고 개별적인 종목은 어쩌다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SGA 정도가 기억이 나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잖아. 그리고 또 뭐 들어오냐? 그 관련해서 상지건설 이제 웃긴 것도 뭐냐면 이 상지건설, 일성건설 이런 애들은 다 이재명 정권에서 지냈던 정부 어쨌든 그 부동산 정책 중 건설 테마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한신공명 이런 애들 어쨌든 다 관련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다 보니까 확장성을 가지고 뭐 들어왔냐? 시멘트 들어왔죠. 오늘 삼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도 국토부 관련해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시멘트 가격이 좀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삼표 시멘트도 오늘 대량 거래 수명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도 거의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엄청 폭발적 수급인 거죠.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왔고 이것도 지금 이제 신고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성상양행 이런 것도 있죠. 성상양행. 이런 애들도 결국 이것도 정고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 저것만 시멘트 아니거든요. 강동 CNN 이런 것도 시멘트 테마.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같이 들어왔던 저가주 종목의 리모델링 테마 NX 같은 애 있는 거죠. NX.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결국 이재명에서 친했던 애들이잖아. 이재명 관련해 친했던 애들이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KD도 그렇고 KD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재명 정권에서 친했던 이제 인맥 쪽이죠. 정책 쪽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수급이 돌았다는 점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수급 들었던 근처에 이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림지주 같이 상가 나왔죠. 이거 상가 나왔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아까도 봤던 그 서부 T&D 이것도 근처에 부동산에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이게 국토부 수혜 종목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테마들 이렇게 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중에 좀 하이스틸이라고 철강주에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좀 윗거래하고 좀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철강주까지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화수분처럼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제 섹터 테마들이 조금씩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면 이제 같이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애들이 상가 나올 때 진짜 거래가 없었거든요. 지금에 좀 거래가 대량 거래 붙고 이제 뭐 이건 물리면 안 돼요. 진짜 물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좀 깔끔하게 돌았던 애가 제가 볼 때 대성산업이거든요. 대성산업이 후발주자라서 동양고속, 천일고속 가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이제 작게 들어온 거고요. 어쨌든 시장한 거는 마찬가지고요. 상지건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얘기드렸죠. 상지건설 괜찮은데 아침에 상지건설 들어온다. 얼마고? 11만 주? 가지고 지금 15%까지 올렸어요. 상지건설이. 진짜 거래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어제까지 보고 있던 애들인데 이것도 이제 거래 없이 진짜 올려요. 그러면 결국 추기면 저거밖에 안 돼요. 나는 11%대 차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회원들은 15%, 16%가 있거든요. 거래도 없어요. 전부 시장가로 올라타야 돼요. 그런 매매가 된 거고 그거 보고 있다가 뭐 일성건설 따라간 사람들은 뭐 좀 후배 종목들에서 수급이 좀 빨리 오지만 어쨌든 이것도 경고지진 걸린 상태에서 모습이라 어쨌든 이 국토부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강하다.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들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테마 종목 개별적인 제외하고 나서 보면 오늘 같은 날 보면 삼성제약 같은 애들 어저께 추천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밀어주고 다시 안 죽이거든요. 안 죽인다는데 밀을 둬야 돼요. 예전에는 아까 제니스처럼 쭉 빠지는데 지금 이제 단기 월성 정도 물어넣고 주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배기 정도로 좀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내일도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미국의 오라클이 지금 이제 시간에 마이너스 11% 넘게 빠졌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그 영향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좀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문제고,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은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 속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해서 내일 오늘 이제 특징 종목들 쪽으로 쭉 묶어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내일 제가 방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일단 예상했던 대로 되면 사고, 예상했던 안 되면 절대 사지 마세요. 모르면 안 사시는 게 좋고. 내일 첫 번째로 여기 국토부 해양 관련된 종목들 보면 쭉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서 재원님들이 참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내일 그 정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m 물량 지고 들어왔는데 내일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애들에 따른 매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요. 1차적으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조금 떨어지게 되면 개인적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4,000원, 3,900원대 한번 공략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공격적으로 사신다면 보게 되고, 조금 많이 떨어지거나 금요일 걸 감안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800원까지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뭐 투상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래 된다면 이제 좀 새롭게 막 올라오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오늘 급등했던 셀바스 헬스케어를 드릴 건데, 이것도 프리마켓에서 추천을 드렸으면 뭐 살 수는 있었겠죠. 이제 아침에 깔아 넣었다면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아침에 살 수가 없었어요. 뭐 4만주 5만주 가지고 주가를 때려버려서 시작하자마자 6,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6,200원까지 올라갔는데 4만주밖에 안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6,200원에서 6,470원에서 거래가 돌았거든요. 이게 정규시장하고 차트가 달라요. 프리마켓과 정규시장 차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시가고가 형성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일 좀 떨어지게 되면 일단 프리마켓을 쓰고 또 어쩔 수 없고 URCK니까 좀 떨어지게 되면 아래꼬리 공략해서 한번 단단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거래량도 좋고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노엔텍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조정이거든요. 이런 애들도 내일 아침에 조금 수급이 좋으면 이런 타점 정도는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가 안정의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타점을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되게 범위가 넓죠. 그거는 이제 월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에 바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밀어놓고 들어오거든요. 장주에 이제 월선 달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관심구에 잘 넣어놓으시고요. 일단은 이런 저런 종목들은 다 내부적 호재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신 건강무실을 받잖아요. 한컬 라이프케어처럼. 건강무실을 받으면 이렇게 주가가 좀 밀어줘도 돼요. 대신 이제 밀어줬던 종목들이 이제 N자 반등세로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가 이렇게 좀 들어온다고. 조이시티처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주 종목들은 좀 되게 편해요. 표기하면 편하고, 일단은 내일 또 보셔야 되는, 눌림목적으로 보셔야 되는 애가 역시나 엔젤이죠. 엔젤 이러는 것도 유리기판 관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시점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이제 쉽게 빠지진 않아요. 이게 6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이런 장이 아니라서 조정받게 된다면 이런 애들도 한 6,400~500원대 잡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벡트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완전 바닥권에서 작업을 때렸기 때문에 카티스 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티스 이렇게 돌았잖아요. 카티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런 것만 좀 생각해서 머리쓸 수 있을 정도로 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이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다 섹터 정도만 생각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급이기 때문에 내일 벡터 같은 것도 여차여차하면 이제 완전 바닥권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보틱스 인수 소식이나 M&A 관련했던 부분들 수급 들어오기 때문에 딱 지금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좀 체크하셨다가 좀 들어와서 3,000원 정도만 안착하면은 3,000원만 정도 딱 안착하면 그냥 추가 매수 때려버리세요. 추가 매수 되고 신규 매수도 되고. 그러니까 내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런 데도 5장 정도에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장중에 급등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팔았던 3,300원짜리 있잖아요. 요 자리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3,300원대 전에 팔아야 돼요. 3,280원에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고, 나머지는 돌파입을 체크했다가 급등하면 이제 오늘 이게 한 3,900원까지 올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3,900원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다. 상가가도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대신 공시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로보틱스나 이런 애는 건강공시 있는 애 빼겠습니다. 61 CNS 뭐 이런 애들도 오늘 상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흐르다가 자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죠. 그죠? 빨리 들어온다는 점. 이것도 20회 언제 라니까 자빠졌다가 수급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새로 선 종목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금 매집을 좀 해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번 기회에 통해서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활성화 됐는지 한번 더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제 장이 왔구나 비중을 싸지르면 안 돼요. 절대 지르면 안 됩니다. 비중 패딩이 확 들어가면 안 되고, 여전히 지금 장세도 기관들 쪽에 수급이 엄청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8대2, 7대3
정도는 기관들 섹터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소량씩 하면서 조금씩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장세가 이게 기관들 종목들이 조금 꺾이잖아요. 그럼 기관 종목 팔아가지고 자꾸 소형주 들어가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이제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싸게 잡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애들 계속 들고 가고요. 계속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뭐 AB 엘바이 같은 것도 계속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주 이 세 가지는 지수를 견인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 이제 신규 상장 종목만 조심하셔야 되고 내일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또 상장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지스 있는 애들 신규 상장 들어갔다 물려버리거든요. 바로 물려요. 요새 신규 상장 종목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제 끝났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도. 이제 컨벤션 효과는 끝났거든요. 이제 이 딱 쓰는 이 정도예요. 10월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딱 보통 뭐 11월 둘째 주부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보통 10월 많으면 이제 1월달 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딱 이 정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붙고 나면 일단 일반적인 개별적인 종목도 수익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내일도 코드 메디슨인가 이게 지금 상장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규 상장 잘못 물리면 그냥 어설프게 종목들 저점 잡고 손절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거든요. 잘 감안해서 매매하시고 앞전에 얘기했지만 저가주, 동전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드렸던 이런 것들 잘 컨트롤해서 매매하시고 앞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급등주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격 매수나 상단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저점을 잘 잡아가는 매매를 임하시고요.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초가에 사라. 시초가가 얼마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이제 100대 이런 것도 보면 아침에 시작가가 얼마 시작합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3,150원 전후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놀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3,370원 팔아야 돼요. 그럼 3,370원이면 3,150원이면 얼마예요? 수익률 한 7% 올라오거든요. 7% 먹고 이게 올라간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액젯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오늘 공개하지 못했는데 엔젯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아침에 그렇게 샀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아래꼴 공개해서 단가옥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한 19%까지 올랐거든요. 이것도 못 샀어요. 왜냐면 100대 때문에. 그거 팔고 이게 들어갔으면 또 수익 났겠죠. 두 개 샀으면 다 수익 났겠지만 이것도 여기까지까지 딱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량을 돌리가지고 들어오는 게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바로 사이바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이때도 얘기했잖아. 이거 전해주고 작업 데리고 왔다고. 이때 샀던 사람 제가 만원 충분히 넘어간다 했잖아요. 11,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6,400원 우리 6,000 몇백을 샀잖아. 결국에는 주가는 요만큼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락폭이 생각보다 심하죠. 흔들어주기가. 요 주가에 떨어진 게 마이너스 10몇 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가가 지금 흔들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온 애들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매매하시는 전략 괜찮다. 알겠죠? 자, 내일은 제가 방송 못하고 이제 그 토요일 날에 유튜브 잘 올려놓고 저희 유료원님들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엑소원 회원님들은 문자가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문자를 오전에 좀 보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확인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이후로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핸드폰 계속 보다가 고인들에서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가입 원하시는 분들 있는 분들 010-7116-27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